이 정도면 비수마 토트넘 오는 겁니까? 뭐 현재까지 나오는 보도들에 따르면 거의 오는 거라고 봐야죠. BBC와 같은 유력 매체들도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그 토트넘에서 가장 그 조심스럽게 이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알 토마스. 예. 그 사람 이제 그러니까 뭐 나투르자라고 해가지고 나투르자. 어지간한 토트넘 관련된 이적과 관련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투르 이러는데 이 사람이 투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거의 그냥 맞다 이건. 예,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근데 그 사람조차도 이번에는 비수마 토트넘 오는 거 맞다. 예, 이러면은 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약간 네. 좀 그렇다고 보이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예. 아니 근데 비수마 이렇게 갑작스럽게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흘러나오기도 하고 예. 뭐 누구랑 같이 경쟁하는 이런 말이 나올 법한데 약간 갑툭튀의 느낌이 갑자기 어제 저희가 네. 속보로 다뤘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렇게까지 갑툭튀로 선수 영입한 선수가 누가 있는가 싶을 싶을 정도로. 예, 이런 거는 그가 리버풀이 많이 하는 식인 거거든요. 리버풀이 예전에 그 반다이크 영입했을 때 원래 여름에 영입하려고 했다가 그때 그 사우스햄튼 쪽에서 너네 불법 추측했다. 이걸로 이제 항소를 문제가 걸어가지고 됐었죠. 예, 그래서 6개월 뒤에 영입이 가능했고 그때는 그래서 아예 보강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버풀 보드진들이 아예 리버풀 전담 기자들한테 지시를 내렸대요. 절대 흘러나가지 않게 해라. 그러면 리버풀이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정말 영입들이 다 갑툭튀로 터지거든요. 턱 예, 그 루이스 디아스라던가 뭐 이런 케이스도 누네스도 사실 예, 오케이.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토트넘도 이번에는 원래는 원래 말이 좀 예. 나오다가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랬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그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비수마가 어쨌건 간에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다뤘지만요. 아스날 팬이고 그래서 뭐 아스날 팬이 뭐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맞아, 비수마가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으니까 그걸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리고 올리고. 예 그랬었다고 했잖아요. 그 지난 여름에도 아스날하고 실제 그 접촉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억나요. 브라이튼에서 워낙 비싼 이적료를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상 불발된 적이 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 아스날이 틸레망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토트넘이 현재 그 비수마 영입 이적료 얘기가 나오는 게 2,500만 파운드거든요.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에요. 저렴하죠. 이 정도 능력치 놓고 보면. 계약 기간 1년밖에 안 남은 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저는 저렴한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아하. 근데 만약에 토트넘이 2,500만 파운드에 비수마를 영입한다는 보도들이 공신력 있는 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스날이 뛰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참전하지. 할 수 있지. 예, 그래서 이걸 소리 소문 없이 조금 처리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워낙 추측인 거죠. 확 튀어나왔기 때문에 예. 저희도 어제 막 속보로 다루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거기다 틸레망도 이적료가 어쨌건 비싸니까 그래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오피셜이 안 뜨고 있는 거잖아요. 아스날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스날하고도 연결되고 또 아스날을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협상하는 게 흘러나오면 아스날이 딱 참전하면 또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지. 네. 어려워지고. 거기다가 만약에 같은 그 이적료가 붙게 되면은 선수가- 그러면 선수는 아스날을 아스날을 선택할 보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나왔다. 네. 자, 그러면 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마무리된다고 네. 할게. 던딜이 되면 자, 그러면 비수마가 토트넘에서 과연 어떠한 포지션에서 어떻게 뛸 네.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수마가 어떤 선수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러려고 참고를 하려고 네. 자, 비수마가 경기장에서 움직인 네. 터치맵을 준비했어요. 네. 와, 미쳤네 진짜. 이게 약간 환공포증 안 일어나요? 네. 뭐 그러니까 상대 공격 페널티 박스 쪽 제외하고는 거의 다 찍고 다니죠. 그러니까 경기장을 어떻게 저렇게 딱 찍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마치 모래를 이렇게 틀어놓은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되고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뛰어난다. 네. 이 정도는 막 예전에 이제 해버지가 정말 경기장 누빌 때 이런 게 나왔었는데, 야, 진짜 일단 수비적으로 예. 중심이면서도 쪽이 가장 많긴 하죠. 어마어마하게 좌우 위아래 다 뛴다. 네. 자, 비수마의 어떤 스탯도 사실 그런 게 좀 표현되죠. 예, 그러니까 뭐 비수마가 일단 그 2020-21 시즌 지난 시즌에 이제 그 태클 104개를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채기 64개를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볼 경합 승리가 227회였거든요. 야, 일단 수비 머신이네. 예, 이게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100개 이상의 태클과
50개 이상의 가로채기야 200개 이상의 볼 경합 승리를 한 선수가 비수마밖에 없었어요.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수비적인 어떤 스탯에 있어서는 탑티어네. 예,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시즌에는 좀 부상과 네이션스컵 같은 것 때문에 빠진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6경기 출전했기 때문에 태클이 100개를 넘기진 못하긴 했지만요. 절대적인 어떤 그 경기의 숫자 때문에. 네, 하지만 경기당 태클 성공 횟수는 2.9회로 4위인데 1위인 은디디가 19경기 출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출전 숫자가 사실상 너무 적기 때문에 네네네. 이건 사실상 3위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가로채기도 1.9회로 8위. 뭐 그리고 볼 경합 승리도 이번 시즌에도 200개 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비의 태클, 가로채기, 볼 경합 네. 이런 데에서는 거의 탑을 찍고 있는 선수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커리어를 다 놓고 보면요. 네. 112경기에 출전해가지고요. 291개의 태클을 성공시켰고 168개의 가로채기, 166개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켰는데요. 태클하고 가로채기만 놓고 보면요. 18분당 1개의 가로채기나 태클을 성공시켜요. 가로채기나 태클 중에 하나는 18분에 하나씩 무조건 성공한다. 예. 수비적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황희찬 선수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저 지난번 만났잖아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어를 뛰어보니까 누가 제일 힘들었냐. 그랬더니 먼저 딱 꼽는 선수는 리버풀의 반다이크하고 마티프. 예. 와 진짜 세더라 이런 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비수마를 꼽더라고요. 예. 아니 비수마 뭐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비수마가 지금 토트넘에 네. 지금 이제 향하고 있는 거고. 자 비수마가 이제 수비적인 어떤 스탯, 가로채기 뭐 이런 얘기는 해주셨고 네. 비수마의 전체적인 어떤 능력치 우리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능력치를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그래프로 표시를 하죠. 예. 요거로 느낌을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공격 쪽에보다는 조금 더 수비적인 그러면서도 네. 드리블. 예, 그 드리블은 이게 미드필더들 중에서 비교를 한 건데요. 오케이. 드리블은 탑 티어죠. 와, 꽉 차 있죠. 잘하네. 예, 그 실제 이 선수가 드리블 성공이 경기당 1.5회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 정도 드리블의 능력이 있고 볼 경합 상위권, 그리고 태클 성공 최상위권, 그러네. 예, 가로채기 상위권. 예,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볼 리커버리도 상위권. 예, 수비와 관련된 거는 공중볼 제외하고는 그러네. 예. 야, 뭐 이래저래로 상당히 어떤 수비적에 있어서서는 만능. 예. 능력치를 갖고 이 있다. 선수가 경합 승률도 5% 이상 나오거든요. 오케이. 55% 이상 나오는데 이게 그가 공중볼 경합 승률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냥 볼 경합 승률 자체는 6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 예. 붙었을 때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볼 경합과 가로채기, 태클 이런 거에는 특화된 선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까지 있고 패스를 뭐 전진 패스나 이런 것들 많이 그가 직접적으로 공격 진영에 그 투입하는 패스는 조금 적지만요. 왜냐면 그건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그런 그렇지, 거고요. 그렇죠. 패스 성공률 자체도 89.2%로 나쁘진 않다. 괜찮은 수치다. 물론 약간 아래 위치에서 뛰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건 감안해야죠. 예. 그 위치들은 좀 전체로 높으니까. 예. 그런데 여하튼 패스의 질도 그리 나쁘진 않고. 예. 근데 볼을 직접 운반하는 드리블도 괜찮고. 예. 다만 롱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 롱패스 다른 예. 친구들이 하면 돼. 그게 셉셉이나 조금 이런 애들이. 단점인 거죠. 롱패스가. 예. 지금 뭐 케인이 내려와서 찔러줘도 되고. 이번에 저 케인이 그렇죠. 국가대표 와서 손흥민 해보니까 선수도 손이 하더라고요. 잘하더만. 예, 손흥민도 하더라고요. 비수마 수비만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수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능력을 갖고 예. 있다. 자, 그리고 비수마가 어떤 친구인지 알겠어요. 수비형 예. 미드필더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 토트넘의 다음 시즌에 이 비수마가 활용될 수 있는 걸 전술적 포메이션적으로 놓고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될까요? 예, 뭐 일단 그러니까 비수마가 오메 됨으로써 이제 그 토트넘은 3-5-2를 쓸 수 있는 배경이 갖춰졌다. 기본적으로 3-4-3을 어쨌든 지난 시즌 썼으니까 네. 썼던 3-4-3으로도 비수마를 활용할 수가 당연하죠. 있고 예. 그다음에 3-5-2를 사실 쓰고 싶어 했잖아요. 왜냐면 콘테는 거기도 익숙하니까. 예. 그런데 미드필더가 마땅치 않아서 못 썼는데 예. 비수마 왔기 때문에 3-5-2도 이제 활용이 가능해졌다. 예, 특히나 강팀 상대로는 완전히 잠그는 형태의 3-5-2도 가능하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예. 3-4-3일 때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꼽아줬습니다. 지난 시즌 썼던 3-4-3 예. 익숙한 최전방의 케인, 예. 이선에 손흥민과 클루세스키, 셉셉이 이렇게 이제 3-2-5이 형성되고요. 페리시치 영입됐으니까 예. 이제 영입 기준으로 해볼게요. 예, 그렇죠.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 예. 그다음에 반대쪽 오른쪽은 뭐 스펜스 얘기 나오는데 거긴 대바야 아닌가. 그렇죠. 아직 안 된 해도 거죠. 도어티 예. 일단 도어티. 예, 그렇죠. 도어티를 놔둬놓고 3-4-3이니까 그럼 중미 2명인데 예. 벤탄쿠르는 일단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호이베르냐 비수마냐 뭐 스킵을 일단 빼놓을게요. 예. 네.
근데 지금 비수마가 당연히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있다라고 보이죠. 비수마 선수는 좀 그래도 스타일적으로 호이비에르랑 더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패스를 조금 더 뿌릴 줄 아는 선수는 벤탄쿠르니까 비수마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형태들을 할 거고 벤탄쿠르가 밑에서 조금 패스들을 좌우로 뿌려주는 역할들을 하겠죠. 또 비수마가 수비적으로도 계속 커팅하거나 네, 그렇죠. 예, 네. 할 거고. 그러면서 그 아래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현재로서 영입이 된 게 아니니까 벤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골키퍼 요리스가 될 네. 텐데 여기를 보호하면서 볼을 좀 더 끌고 간다든지 이런 네. 역할도 비수마가 할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익숙해요. 예. 그렇죠? 2, 3, 4, 3. 두 번째, 3호이도 가능하다. 네. 3호이는 일단 체르망 투톱이니까 네. 손캐. 네. 이건 되겠죠? 그러면 좌우도 페리시치하고 도어티. 네. 이것도 같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수비 쪽도 같을 건데 네. 그러면 3호이니까 중앙에 설 수 있는 미드필더들이 3명까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3명 조합은 그 벤탄쿠르가 일단 저는 홀딩에 설 걸로 보이고요. 왜냐면 네. 이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비수마 선수는 조금 보호도 해주고 벤탄쿠르를 그리고 본인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도 하게 된 거고요. 아하. 호이비에르 선수도 기본적으로 박투박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 이제 박투박으로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셋을 플랫하게 쓸 수도 있고 약간 좀 얘기하시는 예. 거는 벤탄쿠르를 밑에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통제해주고 뿌려주는 예. 역할을 하고 그 살짝 위로 많이 올라간다는 건 예. 아닙니다. 살짝 위로해서 예. 호이베르하고 비수마가 예. 서서 흔들어주고 커버하고 또 예. 가끔씩은 볼 갖고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강팀 전용일 거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중미 3명 사실 여기서 그냥 부닥치고 싸우고 예, 막 이건 완전 닫겠다는 거예요. 그쵸. 중앙을. 예, 그런데 저는 어쨌건 토트넘이 창의적인 미드필더도 한 명 보강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릭센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또 그냥 일반적인 팀들 상대로는 뭐 호이비에르, 비스마, 벤탄쿠르 중에 두 명이 두 명이 나오고 한 명은 이제 창의적인 선수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오케이. 지금 요 우리가 얘기했던 건 현재 영입된 기준으로만 네, 한 거니까 그렇죠. 아까 3-4-3에서는 셉세비를 빼고 중미를 강화시켜서 네. 호이베르, 비수마, 벤탄코르 3명을 다 쓰는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창의적인 볼을 좀 더 잘 네. 뿌려줄 선수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에릭센을 영입한다면 에릭센을 두고 요 3명 중에 2명을 받치면 되는 거 네.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비수마가 옴으로써 또 한 명만 영입된다면 미드필더 조합은 진짜 다양해지네. 네, 그렇죠. 공격적이냐 수비적이냐. 네. 아하, 좋습니다. 비수마가 영입된다면 이거는 대체적으로 전 좋은 영입이라고 봐요. 좋은 왜냐면 그 영입이다. 비스마급의 선수를 2,500만 유로에 영입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이거는 좋은 영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비수마보다도 더 급했던 데는 있어요. 근데 비수마급을 2,500만 파운드? 잘 샀어. 예, 무조건 해야죠. 그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면은 손흥민과 케인도 수비의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좀 줄겠죠. 네. 많이 내려오기보다는 또 투톱으로 쓰거나 이럴 때도 조금 더 앞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분포도를 높일 수 있다. 저는 도리어 아스날이 좀 아깝죠. 왜냐면 아스날은 솔직히 말하면 중원 보강이 더 급한 팀은 아스날이었고 맞아요. 물론 뭐 틀레망을 영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가더라도 그 뭐 틀레망은 또 다른 의미로 좋은 선수잖아요. 그 선수도 뭐 빡투박에 공격 재능까지 있잖아요. 틀레망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비수마 2,500만 파운드면 정말 이건 무조건 잡았어야 됐다고 봐요. 토트넘 이번 여름에 선수 잘 데려오네. 네. 네. 페리시치 현재까지는 굉장히 저렴하게 잘 데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페리시치 공짜, 프레이저 포스터 공짜, 비스마 2,500만 저렴. 어허. 누구 이미지? 여하튼 토트넘이 지금 여름의 행보는 괜찮다. 네.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